안녕하세요. 지극히 평범한 시민 지평씨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거는 김정은이가 트럼프의 친서를 받고 조선중앙통신이 여기에 지금 직접 내보낸 건데, 훌륭한 트럼프 친서에 만족한다. 트럼프는 김정은, 아니, 그러니까 김 위원장으로부터 아름다운 편지를 받았다. 뭐, 좀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TV에서 그 트럼프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그게 또 다른 데 보니까 그 기사화돼 있어서 그 내용을 보면 지금 전 세계 지도자들 중에서 트럼프가 뭐라 그럴까요? 좀 인정을 해준다고 그러나요? 지도자로서. 김정은이에 대해서 나이 차도 많고 한데 처음에야 뭐 서로 안 좋은 언사들이 오고 갔으나 그 이후부터 하는 거는 얼르고 빤치면서 그래도 서로 존중하는 모습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 그 내용을 보면 트럼프가 원래 좀 망나니 스타일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청소년 시기에 너무 말을 안 들어버리니까 뉴욕 군사학교에 보냈죠. 그러니까 이 학교가 이 군사학교라는 데가 굉장히 그 좀 엄하게 이렇게 하는 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학교에 가면 전직 해병 상사 교관이 뭐 시어도 도우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사진이 걸려 있다고 그러네요. 그 학교에 지금. 그러니까 평생 그 학교에 있는데 모든 교생들, 학생들을 고분고분하게 다룬 사람이죠. 그래서 폭력을 쓰고,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겁을 먹고 그 사람 말이라면 고분고분하고 뭐 어리 빠진 듯이 뭐 이렇게 돼서 뭐 혼쭐이 났다. 근데 트럼프가 다큐멘터리에서 보면 처음에 학교 가서 당연히 본인이 잔 침낭이니까 그거를 이 교관이 정리를 해라. 그런데 거부를 했대요, 트럼프가. 그래서 말 그대로 뭐 직살나게 후드로 맞은 거죠. 근데 다른 애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 교관이라면 어는데 이 친구들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교관이 트럼프에 대한 태도가 자기들 대하는 거랑은 달랐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 교관이 워낙 무섭고 제일 그거 하니까 어떤 문제가 그 교관과의 문제가 있으면 트럼프한테 뭐 부탁 아닌 뭐를 하면 그게 트럼프가 어떻게 했는지 그 교관이 이 고민이 되는 그 학생의 원하는 방식대로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책에 보면 트럼프가 자기 자서전을 냈지 않습니까? 그 책에 보면 어 요건 기사화되는 걸 읽어보겠습니다. 트럼프가 말하는 겁니다. 나는 그를 다루는 제3의 방식을 터득했다. 나도 힘은 있지만 절대 도전하지 않고 그의 권위를 존중하고 있음을 넌지시 알리는 것이다. 도비어스는 상대의 약점을 발견하면 후려치는 기질이었던 반면 상대가 강하지만 공격할 의사가 없음을 알면 남자로서 점잖게 대해주었다. 그리고 이 전략을 일본이 가장 효과적으로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돼 있는데 아마 트럼프는 김정은이하고 만나서 이제 두 번 만났지만 그 북한에 있는 그 뭐라 할까요? 측근들
또는 경호원들 내지는 이 어린 나이에 그래도 북한을 통치하면서 끌고 오고 얼르고 뺨치는데 중국과 미국 사이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자주외교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 강대국도 말을 안 들어먹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둘이 어떤 케미가 맞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다큐멘터리를 보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지금 이런 좋은 얘기 뭐 이 좀 떠벌리는 스타일이니까 트럼프가 했지만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하노이에서 자기 인민들 저 평양 출발하면서부터 생중계를 하듯이 했는데 자기의 권위가 완전히 땅에 떨어졌단 말이죠. 근데 이런 지금 사진을 또 내보낸다는 거는 좀 어느 정도 모양이 좀 잡힌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뭐 지금부터 드린 건 뭐 다 제 생각이니까요. 얼마 전에 푸틴을 만났단 말이죠. 뭐 어떤 성과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리고 시진핑이가 방북을 했죠. 바로 전에 지금. 우리가 과거를 보면 김정은이가 정권을 잡고 지 고모부 죽이고 또 지 이복형도 죽이고 아주 공포정치에 극을 달하는 개망나니 지도자로 평가를 받고 있어서 누구도 안 만나줬는데 이제 세계 강대국들이 다 만나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유는 하나 아니겠습니까? 핵을 ICBM으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으니까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핵이 정가의 보도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큰 대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10년, 20년 미래를 보고 전략을 짜는데 김정은이는 뭐 어쩔까요? 이 몸도 나이는 어리지만 굉장히 비대한데 뭐 건강이나 하여튼 어쨌건 간에 그 다음 정권은 누구한테 주나요? 무슨 병고가 생기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여동생한테 주나요? 아니면 김정은이 애가 크려면 몇십 년 더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회도 지금 재벌 3세들이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본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이 속내에서 이 어린 지도자를 얼마만큼 본심으로 따르겠냐고요. 하여튼 어쨌건 간에 김정은이 입장에서는 만약 이번에 3차 회담이 열린다고 그러면 저는 제대로 되려고 그러면 평양에서 열려야 되죠. 그래야 김정은이는 핵을 포기하는 모양을 갖추더라도 인민들과 뭐 군부라든가 어느 정도 설득할 수가 있죠. 봐라. 중국도 와서 이렇게 하고 트럼프도 와서 이렇게 하지 않냐. 집에 금송아지 있으면 뭐합니까? 그걸로 먹을 게 없는데. 그래서 요번에 좀 특이하게 시진핑은 이때까지 발을 뺐잖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더 압박을 가해라. 송유관에 그걸 장군다는 것까지 해라. 그러니까 중국은 발을 뺐죠. 우리는 그만한 영향력이 없다, 북한에 대해서. 그리고 뭐 넘조운을 시켜주겠습니까? 그랬단 철천지 원수가 되는데. 근데 요번에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하는 거죠. 적극적으로 아주. 제가 보기엔 대만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정치적 해결이라고 그런 표현을 강조한다는 얘기죠. 정치적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그러니까 이건 군사 경제적인 게 아니라 정치의 해결이라고 그러니
서로 원하는 거는 이제 하노이 때 주고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북한은 영변 플러스 다른 핵시설뿐만 아니고 뭘 내놔야 되겠죠. 저는 그걸 ICBM이라고 보거든요. 일정 부분 해체라든 뭐하든 간에 그걸 중국으로 넘긴다. 미국이 지금 제일 그거 한 건 ICBM이잖아요. 자기들 공격할 수 있는 거. 그러면 미국은 평화협정을 맺어주고 개성공단하고 관광하고 ICBM까지 한다 그러면 뭐 석유 등 뭐 이렇게 경제 제재를 일부 해제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그럼 단계적이 되는 거겠죠.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ICBM을 중국으로 옮기고 이건 그냥 저 혼자 상상하는 겁니다. 대신에 대만은 건들지 말라고 그러겠죠.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라고 그랬죠. 미국에 대해서는. 그러면 지금 김정은이는 이 기회를 잘 잡아야지. 잘못되면 제가 보기 김정은이는 잘못될 수가 있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압박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패권 전쟁도 뭐 당연히 있으니까 하여튼 북핵 포기 안 하면은 대만 핵무장을 용인하겠다고 중국을 압박할 것이고 우리나라 일본도 북핵 포기가 안 되면 당연히 핵무장 추진으로 가겠죠. 당당하게 하겠죠. 당당하게 몰래 숨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거 됩니다. 파키스탄도 저 인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인도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니 파키스탄이 가지고 있다가 9.11 때 테러 나니까 그때 기지 빌려 쓰고 뭐 하니까 그냥 넘어간 셈이 됐잖아요. 그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G20 앞두고 지금 경제뿐만 아니고 홍콩 터지죠. 대만 그러지. 미국이 어디까지 건드릴 줄 모르니까 티베트도 튀어나올 수도 있고 위구르도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북한이 자꾸 게임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더 난데 그 입장은 미국은 대만 갖고 흔들면 되죠. 그럼 중국한테 대놓고서 너 대만을 포기할래? 북한을 포기할래?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대만을 포기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한국, 일본, 대만이 핵무장하면 중국은 아시아에서 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힘을 다 잃는 거죠. 그 러시아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만 시베리아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남북 관계가 풀리고 철도 가스관 연결시켜야 되고 자기들 이거 개발하는데 미국, 중국, 일본은 힘이 세니 언제 배신할 줄 모르니까 한국이 딱 맞지 않습니까? 추위도 잘 견디고 시베리아 가서 벌목도 하는데 북한 애들이 그리고 러시아하고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렇게 나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제까지 뭐 사건이라 봤자면 아간파천 뭐 이런 것밖에 없는 건데 그럼 미국도 만약 이거 해결을 못하면 한국, 일본 핵무장하면은 자기들 영향력은 다 떨어지고 급속히 약화되고 중국을 뭘로 견제할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리고 일본하고 한국한테 무기는 어떻게 팔아먹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잘못하면 김정은이는 이번 기회를 잘 잡지 않으면 뭐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다 죽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런 이해가 김정은이도 잘 알겠죠. 저는 김정은이가 장성택을 공개 총살시킨 이유가 뭐 여러 가지들이 있으나 저는 NHK에서 나온 게 저는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 연장성산에서 김정남이도 세계적으로 지탄을 받을지언정 해야만 됐던 이유가 있었던 거죠. 이건 NHK가 중국 정부 관계자한테 나왔다는 얘기로 이제 과거부터 기사가 나왔었는데 뭐 다른 기사들이 많으니까 이 묻힌 게 맞죠.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얘들 기사대로 저는 이게 맞다고 보거든요. 김정일이가 사망한 뒤에 아직 김정은이는 어리고 아주 후계자 체제를 갖추지 못했죠. 8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게 2012년 8월이라고 합니다. 그때 장성택이가 베이징에서 당시 주석인 후진타오와 개별 면담을 했는데 둘이서
그때 후진타오가 물어본 거죠. 김정일이 사후가 됐으니 이제 죽었으니 후계자를 누구로 하는 게 좋겠냐. 그러니까 장성택이 김정일의 후계자로 장남인 김정남을 올리고 싶다고 의향을 전달했죠. 근데 이거를 중국 최고 지도부 멤버였던 저우융캉이라고 정보 담당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도청을 했죠. 감히 도청을 해서 이게 2012년도 8월 달에 있었던 일을 2013년도 초에 무슨 이유에선지 이 저우융캉이 자기의 뭐가 있었겠죠. 김정은, 그 당시 때 이제 북한 최고 지도자라고 김정은이가 이제 돼 있지 않습니까? 김정은이한테 밀고를 했다는 얘기죠. 2013년도 초에. 그러니까 장성택은 2013년 12월 달에 처형됐고, 김정남은 추후에 있다가 이제 한참 지나서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이제 뭐 도굴 테러 뭐 이래서 공항에서 암살 당한 건데, 그때는 또 지금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CIA 요원과 만나기로 돼 있다. 그러니까 그 전서부터 무슨 그런 작업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또 죽인 거죠. 그러니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폼페이오가 제일 처음 평양 왔을 때 김정은이가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 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 왔네요. 그러니까 폼페이오가 그랬대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랬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부인을 안 하죠. 지금 미국에서는. 김정남이가 CIA 뭐 하니까는 갖다부터 얘기를 안 했죠. 폼페이오는. 정보 담당 뭐 할 수도 없겠죠. 그랬는데 트럼프는 그렇게 얘기했죠. 내가 있는 동안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김정은한테 그런 식으로 이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 저우융캉이라는 이 인간은 2015년도에 말로는 부패지만 뭐 부패 한 적도 있습니까? 중국은 걸면 다 걸리지. 근데 제목이 하나 특이한 제목이 있어요. 국가기밀 누설죄로 무기징역 받았습니다. 예. 근데 이 저우융캉이 워낙 그 권력 있던 자니까 중국 국영 TV로 생중계를 했는데 인민들이 놀란 게 머리털이 시꺼맸던 사람이 재판 과정에서 보니까 머리가 하얗게 된 모습을 보고 중국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는데, 중국 최고 지도부 경력을 가진 사람이 부패 등 이런 거로 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거는 저우융캉이 처음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권력 앞에서 지금 잘못 선택하면 한순간에 뭐 김정은이가 날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뭐 막말로 잘못되면 북한 내전도 벌어질 수 있는 거고 중국 애들 들어올 수도 있고 아주 복잡해질 수 있는 셈법들이 나오니, 하여튼 이게 평화롭게 잘 흘러가지 않으면 이게 사단이 나니, 하여튼 김정은이가 그래도 본인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생기니 뭐 더 이상 어떻게 끌고 가기도 힘든 상황이겠죠. 이 제재를 받으면서.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경제나 뭐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이 남북 관계가 획기적으로 잘 돼야지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뭐 민족의 문제뿐만 아니고 이 경제적인 어려움도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길이 나올 수 있는데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